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콘텐츠 기획에서 전체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고 설계할 수 있을지 배웠어요. 이 기능 중심의 흐름과 사용자 중심의 흐름, 그리고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연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지, 그 흐름으로 진행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제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우리가 기능 중심의 흐름이라고 표현하고 사용자 중심의 흐름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은 바로 이 플로우 차트를 완성하기 위한 전초 단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플로우 차트는 시스템의 어떤 그 설계뿐만 아니라 UX 설계, 게임의 흐름, 기능, 전환, 콘텐츠 전반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이제는요, 플로우 차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시작, 조건, 처리, 이런 것들을 결정 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각 요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어떤 기준으로 연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플로우 차트 구성 요소 및 작성을 위한 이해로 제가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로로 계속 작업을 할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미로 안에 플롯 차트라고 되어 있죠. 요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기능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왜 그 기능을 사용하는지, 그 도형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서 오늘의 조건이 있어요. 실감 컨텐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라는 우리가 제시 조건을 받았어요. 조건이 총 4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벽면을 터치하는 인터랙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라. 두 번째, 하늘에서 씨앗둥이가 내려오는데 이게 바닥에 닿기 전에 터치하면 씨앗이 터지고 그 자리에 꽃잎이 흩날려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씨앗둥이가 공중에서 안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닥으로 내려와서 꽃밭을 돌아다니다가 3초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다음에 4번째 조건은 씨앗둥이가 바닥에 내려와서 돌아다니는 동안 터치하면 제자리에서 점프하면서 깨레를 묻는다. 지금 각각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들의 값이 보여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것보다요, 이 조건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게임과 같은 이런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개발을 할 때는요, 사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라는 값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업계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도구들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는 것은요, 뭔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숫자 또는 텍스트, 이런 것들을 데이터라고 우리가 불러요.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피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속성 및 규칙 데이터의 예시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영웅의 캐릭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 영웅 캐릭터에는 건강이라는 속성과 그에 따른 규칙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투의 규칙에 의해 공격으로 손실이 되거나 치유 기능을 얻어서 건강 속성에 대한 값이 결정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값은 100이에요. 전투를 해서 50만큼 손실을 입었어요. 근데 물약을 먹고 30만큼 회복을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게임이 전체적으로 공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데이터가 원래는 전투에서 마이너스 50만큼 잃었지만 물약을 먹고 플러스 30만큼 회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나의 데이터는 80만큼 남았다는 걸 누가? 시스템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나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생존 여부. 지금 여기 보면 생존 여부에 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80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나는 생존 여부가 거짓이 될 거예요. 참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나는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같이 데이터는요, 지금 건강 속성에서는 연결된 게 숫자인데, 속성이나 규칙에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숫자가 이용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을 볼게요. 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거미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엔진의 종류는 휘발유를 써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숫자가 아닌 것도 있어요. 생존 여부 같은 경우는 참과 거짓으로 표현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숫자도 있고 이진, 그러니까 참과 거짓 이렇게 얘기하는 데이터도 있고 휘발유나 검처럼 텍스트로 표현하는 데이터도 있어요. 데이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 표의 모든 데이터는 게임의 규칙에서 무언가 사용하는데, 수행하는데 사용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데이터 자체는 규칙이 포함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작용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런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업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문서나 이미지 편집이나 3D 모델링이나 플로우 차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디버깅 추적하고 게임 엔진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요즘에는 구글 프로세스를 많이 쓰실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한글은 왜 안 써? 한글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통되는 그 문서 작업용 그 국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하고 모든 이들하고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사실 한글은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서 구글 플랫폼을 많이 써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아니면 구글 덕 이런 애들을 주로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모든 특징이라든지 레벨이라든지 개념, 주요 캐릭터의 시스템, 누군가가 무언가를 제안을 했거나 할 때는 여기에다가 보통 덕 파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구글 워드 문서 파일, DOCS인가요? DOX인가요? 이 덕 파일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미지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뭘로 하세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도 있고요. UI나 GUI 작업할 때 캐릭터의 모델 스킨이라든지 컨셉 아트 등 수많은 작업이 바로 이 어도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어도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3D 모델링 도구예요. 사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블렌더를 공부하지만 오토데스크에 있는 3D 맥스라든지 마야라든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블렌더와 같은 아이들이 이 3D 툴에 해당하고요. 유니티나 언리얼과 같은 게임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엔진들도 있죠. 사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게임 엔진들이 있어요. 개발자의 실장에 맞는 그런 엔진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는 미로를 가지고 플로우 차트를 작업을 해요. 근데 구글 드로잉도 있고요. 비지오나 옴니그래플 같은 플로우 차트들도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것 중에 피그마 같은 애들도 플로우 차트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도비에서의 그 XD도 와이어프레임 그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 유용한 UI를 위한 UI UX를 위해 아주 유용한 툴이긴 하죠. 그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하는 MySQL 같은 거나 SQL 이런 것들도 있고요. 버그 추적하는 애들 중에서도 버그질라라든지 플로토라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백로그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어있는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제시받은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조건들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자, 벽면을 터치하는 인터랙션 미디어 요소.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인터랙션이라고 해놓고 인터랙션의 조건 중에 터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캐릭터가 누구냐면 씨앗둥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자, 캐릭터 이름을 그냥 시드라고 하고 시드를 캐릭터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 하나만 두고 얘기를 하자니 너무 밍밍할 것 같아서 저는 캐릭터의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할게요. 우선은 레드라는 친구가 있고요. 시드 옐로우라는 친구가 있고요.
시드 옐로우란 친구가 있고요. 시드 그린이 있다고 할까요? 시드 그린, 그 다음에 시드 뭐가 있을까요? 블루가 있고요. 그리고 시드 오렌지가 있다고 할게요. 오렌지가 있고 시드 마젠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드 또 누가 있을까요? 시드 시안이 있다고 할까요? 시안.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 자 제가 여기다가 왼쪽에 열을 하나 추가하고요. 캐릭터가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총 7개의 캐릭터가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인터랙션 요소에 터치가 있다라고 했지만 모든 캐릭터가 터치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터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공간이 총 2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자, 공중에서 받을 때와 랜드에서 받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이 각각의 터치에 대해서는 2가지 공간에 대한 해결책을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간에 대한 분리를 해야 되니, 자, 여기 스페이스라고 제가 얘기하고요. 스페이스의 타입을 제가 스카이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랜드, 이렇게 2개로 구별을 할게요. 그럼 이 요소는 각각의 공간을 할당받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하나씩 뭐 레드는 스카이, 옐로우는 랜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모두 뭐가 돼야 돼요? 행이 아래에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한 칸이 아니라 2칸 간격으로 얘네들이 배치가 돼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스카이, 랜드 이게 반복적으로 친구들한테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이, 자, 터치가 일어나는데 공간에 따라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자, 얘 위치를 제가 지금 바꿀게요. 자, 얘를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기에는 스페이스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터지면서 꽃잎이 그 자리에서 흩날려요. 액션이 하나가 아니네요. 그러면 자 액션 1, 액션 2까지 자 이렇게 2가지 타입으로 쪼개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액션 1일 때 자 액션 1일 때 바닥에 닿기 전에 터치하면 씨앗이 터져요. 씨앗이 터지니까 저는 여기다가 버스트 라고 하고 컬러는 지정되어 있는 색깔의 컬러로 시드가 옐로우면 옐로우 컬러가 그 다음에 레드면 레드 컬러가 거기에 시드의 속성에 맞춰서 컬러가 터진다고 할게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 상태로 들어오겠죠. 자 그렇게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랜드에서는 점프를 해요. 그쵸? 랜드에서는 점프를 하죠. 점프를 하고 자 그리고 소리내서 웃는데요. 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죠? 꽃잎이 흩날린다. 저는 여기에다가 블로썸이라고 쓸게요. 꽃이 피다라는 의미의 블로썸. 자 지금 우리의 모든 조건들이 끝났나요? 자, 지금 보니까 등장하는 캐릭터와 이벤트가 발생하는 공간과 인터랙션 요소와 그리고 뭐예요? 액션이 어떻게 들어가진다 하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동작의 몇몇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이런 애들은 점프 같은 애들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추가로 이쪽에다가 삽입 하나 더 할게요. 삽입하고 그다음에 그 파일의 타입 지금 요거는 색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버스트 폭발하는 거니까 폭발하는 애니메이션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N이라고 하고 저는 얘를 PNG 파일로 만들 거예요.
any.png. png 파일로 만드는 이유는 시퀀스 무비로 만들 거기 때문에 낱장의 아주 작은 애니메이션 용도로 갈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는데 많이 들어가봤자 4장, 5장 요 정도로만 쓸 거예요. 빵 하고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의 지금 제가 여기다 파일 타입을 png라고 했지만 결국에 시퀀스 타입의 애니메이션이고, 이 애니메이션은 버스트라는 i고 결국에는 칼라 값은 내 캐릭터의 값과 같겠죠. 그래서 어떤 애는 캐릭터 1번일 때는 1, 2번일 때는 2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했을 때 2번에는 캐릭터가 2번이니까 칼라 2번에 대한 값, 그리고 얘는 시퀀스 n이지만 얘는 뭐예요? 3번. 나머지도 다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가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음에도 시퀀스가 들어오지만 얘는 뭐예요? 중간에 점프예요. 점프 애니메이션이 들어올 거예요. 점프 애니메이션이 들어오는데 얘도 똑같이 1, 2, 3, 4, 5, 6, 7 번호를 가지겠죠. 그리고 옆으로 가서 볼까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파일 타입인데요. 얘는 이제 블러썸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똑같이 B라고 쓰면 뭐 하니까 BS라고 쓸게요. 얘는 시퀀스고 블러썸 이렇게 가지겠죠? 자, 다른 애들도 똑같이 수정해주고. 자, 이번에는 웃을 거예요. 그래서 L이라고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 파일명 왜 다 정하셨어요? 해요. 이거 파일명 왜 일일이 귀찮게 제가 다 잡았을 것 같아요? 기획자는요, 모든 설계와 그리고 모든 작업을 통틀어서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펑션을 보면은요, 자, 나한테는 캐릭터가 있어요. 7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있겠죠. 디자이너들은 기획자가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캐릭터를 디자인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공간이 랜드와 스카이로 구별이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디자인도 내가 이렇게 하늘하고 땅을 구별해 놨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그걸 보고 디자인할 거예요. 인터랙션 아주 심플하게 터치만 있었어요. 사실 터치를 한 번 할 거니 2번 할 거니 이거에 대해서도 기준이 바뀌겠지만 지금은 터치라고만 써있기 때문에 원터치로 가는 거예요. 자, 터치가 공간에 따라서 기능을 달리 갔는데, 자, 버스트 했을 때 레드한테는 빨간색 꽃이 터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개발자가 데이터를 갖고 올 때 버스트 레드의 버스트를 가지고 올 때 누구를 갖고 오겠어요? 내가 이렇게 작성해 놓은 png 시퀀스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블러썸도 시퀀스 애니메이션 BS의 C01번에 해당하는 시퀀스 파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 확장자는 오바일 수도 있지만 시퀀스 무비 자체가 갖고 있는 확장자의 속성이 png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펑션 트리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데이터의 종류도 아직 펑션 트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그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가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펑션 데이터라고 이름 지을게요. 자, 이 펑션 데이터에 나와 있는 요소를 이제 다시
우리 플로우 차트로 와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묘사해 볼게요. 어떤 로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시작하고 끝나고 이 일련의 행동들을 리딩해 가는 도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시작하는 애들은, 끝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요, 이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요, 이런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들은 귀돌이가 있는 사각형을 이용해요. 제가 여기다 시작하기라고 하고, 이 시작하기와 같이 뭐 끝내기, 요거까지, 마치기, 요거까지, 요 모양으로 그대로 할게요. 종료하기,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종료가 되지고 어떤 상황에서 시작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펑션에서 정리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우선은 시작한다고 하면 무조건 누가 내려요? 씨앗둥이가 하늘에서 내리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시 펑션에다가 얘기할 때 누락됐던 것 중에, 자, 인터랙션이 있는데 언제 시작하냐 언제 끝나냐에 대해서 우린 정의한 적이 없어 라기 때문에, 원래 정확하게 펑션 트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작하고 끝나는 게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로밖에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기 했을 때 어떤 상태에서 시작을 할까요? 유저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벽면에 터치하는 인터랙션 미디어 컨텐츠이기 때문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센서 안으로 사람이 들어와요. 자, 사각형을 사용할 거예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사용하는데요. 이 사각형은 지금 여기 보면 박스에 프로세스라고 써있죠. 어떨 때 주로 사각형을 사용을 하냐면요, 플레이어의 행동, 시스템 처리, 화면 전환, 이 주요한 단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이템 선택, 결과 화면 표시 이런 건데요. 지금 저희의 경우는 유저가 다가와요. 유저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유저가 스크린 쪽으로 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유저가 스크린에 다가오면 하늘에서 씨앗둥이가 랜덤한 시간차를 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시간차가 뭐 3초 단위일 수도 있고 10초 단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우선은 이렇게 제가 놔두고요. 결국 이게 시작을 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시작하기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고, 자, 일정한 거리만큼 다가오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얘를 여기다 연결을 시켜 놓을게요. 이 조건이 성립한다면 게임을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다가오면 시작한다. 그렇다면은 자동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조건은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닌 거죠. 얘는 시작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예요? 자, 여기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인 거예요. 자, 하늘에서 씨앗둥이가 랜덤한 시간차를 두고 내려오는 건 시작하고 났을 때 발생하는 이슈라는 거. 이렇게 이벤트가 처리되지고 나서, 자, 마름모가 들어오는데요. 이 마름모는요, 조건 판단의 분기점, yes or no의 조건이 충족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하늘에 있을 때는, 자,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터치가,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한테 터치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yes or no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재화가 충분하니? 아니면은 돈이 있니? 그거 아니면은 가졌니? 이런 거 물어볼 때 결과적으로 여기는 yes or, 결과적으로 여기는요, yes or에 대한 물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마름모를 둘 거예요.
마름모를 두고 너 이거 있니? 없니? 하늘을 내려올 때 터치했니? 안 했니? 라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나는 내려오면서 터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터치 외부에서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데이터에 대한 처리 값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마름모를 이용해요. 아, 이거 마름모라고 안 하죠? 얘가 마름모고 얘가 평행사변형이죠. 자, 그래서 얘가 yes 아니면 no로 가겠죠. 자, yes일 때는 어떻게 해요? yes일 때 출력값, 그 다음에 no일 때 출력값. 각각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조건을 만들었을 때 yes일 때는 자,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yes일 때 우리가 뭘 한다 그랬죠? 보면은 하늘에서 부딪혔으니까 폭발해요. 터져요. 꽃잎으로 흩날려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는 여기에서 흐름이 가져야죠. yes일 때는 이쪽으로 가고요. yes일 때는 이리로 가고 no일 때는 자, 여기로 가주세요. 자, 대신에 yes일 때의 조건. yes일 때 조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자, yes일 때 어떤 조건이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에 유저가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력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돼요. 유저의 행동인가? 아니면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 토스트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경고가 빵 뜨는 거. 이런 애들은 출력값이거든요. 자, 아까 전에 입력과 출력은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출력값 똑같이 자, yes일 때 우리가 인터랙션 요소가 두 개가 진행이 돼요. 순차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씨앗이 터지고 그리고 씨앗이 터지고 나면 뭐예요? 꽃잎이 흩날리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yes가 됐을 때는 이런 행동과 이런 결과값들에 대한 것들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라져요. 자, 그리고 나서 no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내려와서 얘는 어디로 가요? 바닥으로 내려와요. 이거는 아무런 입력값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이거는 어떤 분기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no일 때는 여기로 그냥 쓸게요. 자, 땅으로 내려간다. 자, 땅 위에서 3초 동안 돌아다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얘가 3초 동안 돌아다니는데 3초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그 3초 이내에 터치가 있었는가? 하고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3초 동안에 자, 터치가 만약에 있었어요. 이것도 yes or no라고 하죠. 자, 땅에 있는 동안에 터치가 있었어. 그럼 yes or no. 자, yes일 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아까 yes일 때 규격을 뭘로 잡아놨죠? 자, 땅에 내려와서 터치가 있으면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깨르륵거리면서 웃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yes일 때는 제자리에서 점프 그리고 나서 깨르륵 웃기 이렇게까지. 자, 이 로직은 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벤트라서 이렇게 하면서 얘는 이것까지 하고 나면 뭐예요? 이럴 수 있어요. 얘는 꽃잎이 여기에서 흩날리면서 다 흩날리고 그 다음에는 얘가 사라졌어 라고 하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너 사라졌으니까 나는 이제 너를 없는 거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더 내려오게 할 건데 그 뒤에서는 웃고 난 다음에 난 너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3초 동안 생존 연장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추가 3초 동안 생존해. 근데 3초가 되는 동안 없었어? 그러면 여기에는 나와야 되죠. 뭐가? 사라지기. 아까 조건에 있었어요. 사라지는 게. 그러면 사라져. 이렇게 사라졌는데 얘네가 랜덤하게 나와요. 랜덤하게 나오는데 종료를 하기 위한, 이걸 마무리를 짓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대한 입출력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만든다면 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무한으로 계속 루프될 거예요. 사실 무한으로 루프가 계속돼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게 만약에 벽면을 터치하는 인터랙션 미디어 콘텐츠인데 뭐 멀티플레이를 해서 게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레드부터 있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서 레드부터 블루까지는 A팀이고 O부터 C까지는 얘 B팀이라고 합시다. A팀과 B팀의 대결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A팀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 A팀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의 조건 이런 것들이 붙겠죠. 근데 이 승리의 조건이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해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좀 곤란한데 뭐가 곤란해? 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랭킹을 만들고 점수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가져야 돼?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가져요. 자, 근데 지금 이 로직 자체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멀티플레이 형태가 아니라 1인 플레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원통형 보이시죠? 이 친구 데이터베이스고요. 여기 보면은 직접 액세스 저장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꽃잎이 많이 터지는 걸 원하는 걸까요? 땅에 많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걸까요? 그 규칙과 룰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네 가지에 대한 조건만 충족하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냐면 이 모든 설계와 지침이 흘러가는 펑션 트리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를 가져야 되냐면요. 성공한 것에 대한 값의 데이터를 갖는다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얘가 사라질 때 자기가 해야 할 인터랙션의 요소를 다 활용하고 사라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생존을 했어요. 생존을 했는데 얘는 얘 나름대로 자기가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상태로 생존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을 한 번씩 한 다음에 소멸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하고 단 이런 조건을 걸 수 있죠. 한 번 했을 때 얘가 생존을 했는데 한 번 더 터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얘한테 자, 오케이. 너를 밑으로 내려줄게. 자, 네가 생존을 했는데 여기에서 추가 생존을 했고 생존하고 있는 그 3초 동안에 한 번 더 있었느니? 이게 있었냐? 이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추가 생존 과정에서 너 또 혹시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때 yes, no 나올 수 있죠. 자, yes가 나오면 아까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갈 거고 no가 나오면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그대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자, no일 때는 사라지고 그다음에 yes일 때는 제자리에서 점프 까르르 추가 생존 3초. 그럼 여기에서 또 얘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자,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그러면 얘가 운이 좋아서 계속 생존을 해. 자, 얘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계속 생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몇 번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얘가 계속 생존을 함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안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를 얘가 몇 번 루프를 했는지. 자, 한 번 폭발할 때, 한 번 인터랙션 당할 때마다 플러스 1을 한다고 합시다. 얘는 루프로 계속 돌아서 이걸 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가져야 되는 거는 자, 내가 데이터베이스한테 자, 여기서 생존을 했을 때 일로 올 때 이 데이터베이스는 뭘 가져야 돼요? 얘가 몇 번을 생존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자, 하늘에서 한 번 떨어졌을 때와 여기서 몇 번 생존했을 때에 대한 내용값. 자, 그거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놓고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놓을게요. 자, 얘가 뭐냐면 터치가 있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처리할 거기 때문에 얘 문서라고 하고 이 친구를 사용할게요. 얘가 도큐멘트에 해당하는 아이인데요. 보통 여기에 있는 정보가 나중에 여러분들 스코어판에 올라가는 그 정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문서화를 해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 얘를 데이터로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얘를 데이터로 처리를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종료가 돼야 되는 조건이 여기서 더 이상의 인풋 값이 들어오지 않는 거. 더 이상의 인풋 값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화면에 더 이상의 캐릭터가 없다는 거. 캐릭터가 없다는 거고, 자, 그러면 조건을 하나만 더 배치할 수 있는 게요. 씨앗둥이가 랜덤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데이터가 뭘 가지냐면, 씨앗둥이가 지금 땅으로 떨어진 수량을 데이터가 체크해야 돼요. 들어오고 나가는 수량을 체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놓고요. 옆에다가 하나 더 놓을게요. 자, 여기에다가는 여기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수량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에서 자, 이제 더 이상 내려오는 애가 없어. 그러면 내려오는 애가 없다라는 걸 스크린에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이미 자동으로 소멸이 됐어. 근데 아까 전에 분명 위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씨앗둥이가 랜덤한 시간차를 두고 내려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리밋 타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제가 여기에다가 씨앗둥이가 뭐 3분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얘는 강제로 종료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3분이라는 시간을 초과했을 때 3분이 되었을 때 데이터한테 야, 이제부터는 자네가 종료를 강제로 해주시게. 이렇게 하고 종료 처리가 되지는 거예요. 종료 처리가 되지면 3분 시간이 지났을 때의 종료 처리가 되지면 게임은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 있죠. 데이터, 결과 보여주기. 그러면 유저는 뭐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만큼의 씨앗둥이를 터뜨렸는지에 대한 정보값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씨앗둥이 정보값 어떻게 뭐 랭크로 볼 건지 개인 랭크로 볼 건지 기존에 했던 유저들의 랭크를 종합해서 같이 내 순위를 보여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 지난 시간까지는 그냥 제가 막 임의로 여러분들하고 빨리빨리 플로우 차트를 보여주려고 만들었지만 정석대로 흘러간다면 자, 제일 중요한 거 시작하고 종료할 때는 이 타원이거나 타원은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 이런 타원형 이거 그냥 옆으로 쭉 늘리면 되죠. 타원형이거나 아니면 둥근 모양의 사각형, 귀돌이가 있는 사각형으로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고요. 이렇게 사각형의 친구들은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의 행동, 시스템 처리, 화면 전환 이런 주요한 단계들 그리고 마름모가 분기 우리가 선택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Yes or no 이런 부분들 요건이 충족하는 여부 등을 물어볼 때
승리의 조건을 달성했는지 확인할 때, 그럴 때 이런 분기를 할 때 마름모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 변형, 이런 게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값들, 외부에서의 입력, 플레이어가 터치했다, 아니면 뭐 데이터가 출력이 됐다, 아니면 경고창이 떴다, 이럴 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프로세스라고 있어요. 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을 하나를 더 넣어요. 근데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잡한 작업을 더 작은 하위 작업으로 나눌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박스에서는 여러 문서라고 요 친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주머니는 결과적으로 큰 주머니 안에 여러 가지 작은 주머니들이 달리는 거예요. 선택 분기가 너무 많은데 근데 그게 그룹핑이 되죠. 이럴 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작은 하위 작업들을 쓸 때 서브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연결자 같은 게 작은 원들인데 플로우가 되게 복잡해져요. 복잡해질 때 사용하는 게 그 아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유저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원통형, 아까 우리 썼던 이런 원통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결 모양이 하단에 있는 사각형,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친구들, 얘는 그 결과 리포트 같은 거 보여줄 때 그런 거 하고, 이 외에도 사실 뭐 예외 상황 설명이라든지 주석 처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메모로 이렇게 붙여놓고, 결국에는 개발자들한테 내지는 디자이너들한테 여기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설계해주세요 하는 메모도 보통 워크플로우에 같이 기입을 해놓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펑션 트리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펑션 트리로 돌아가서 이 단계 어떤 거 할 거고, UI 뭐 나오고, 사운드 뭐 언제 클릭했을 때 뭐가 나와라 하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훨씬 더 정밀하게 노트 되질 거고, 그걸 토대로 스토리보드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해보고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실습하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숙제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의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주 차 강의 영상 시청하시고 과제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늘 노트 필기 수업 전에 영상 했던 것들, 봤던 것들 노트 필기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아시죠? 지각 허용 없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부지런히 움직여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